네, 유기의 투자 전략으로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유기의 투자 전략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강희 이사의 의견부터 확인해 볼까요? 기술적 반등이다. 실적주에 압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여전히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 네, 박우신 차장은 국민 주식의 기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어주고 있는 시장 국민 주식의 기환, 과연 반도체주들의 흐름 조금 더 지켜봐도 될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의견입니다. 자, 유가가 급등을 했죠. 유가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한타증권 장시영 과장의 의견입니다. 썸머랠리의 가능성 과연 그 신호를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지 서머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현중 과장은 오늘 단기 불확실성 확대 대비를 해야 된다라면서도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시장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방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박종훈 차장은 만기일 이후에도 여전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반도체주가 이끌어주고 있고 이 흐름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 지금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강준 파트너가 나오셨으니까 자세하게 이제 유가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무려 4%나 급등을 했어요. 네.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터치를 했으니까 계속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 상단 높여잡으면서 60달러를 터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정유주들의 투심을 또 자극하는 모습인데 일단 유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좀 배경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가장 핫한 부분은 반도체가 핫한데 제가 이제 반도체보다는 유가를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왜 유가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올랐으니까요. 예, 그부터 좀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유기내 투자 전략 우리 아까 방금 봤지 않습니까? 그걸 봤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우리 투자 파트너 분들 중에서 이강의 우리 이사님하고 이현중 과장님하고 좀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좀 상승은 했죠, 그렇죠? 네. 많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제 오늘의 그렇죠. 흐름을 봤을 그러니까 때는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부분을 보면은 거의 저항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내일부터는 또 한번 변동성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전에 방송에 나와서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저는 일본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환율 부분에 신경 쓰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부분에서는 또 미국에서 얘기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파월 의장의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도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 있어서 문우신 재무장관이 기업들한테 하위의 물건도 좀 써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일부 허용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래서 네.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원달러 환율 강세도 오늘 딱 지지선 근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살아난 다음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하락 추세 내에서는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차라리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군으로 본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가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유가 상승 부분은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한 1년 동안에 유가가 상승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트럼프의 입에서 보통 많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뭐 이란 제재한다 그러면 유가 한번 올라주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좀 하락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취임 초반에는 좀 움직임을 보였죠. 그래서 화석 연료 부분에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땐 또 유가가 빠지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도 첫 번째는 이란발 뉴스가 일단 유가의 공급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예, 유가가 일단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수요적인 측면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공급은 뭐 제한적입니다만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가장 좋은 상품 가격의 상승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유가 수요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기차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소차 늘어나고 있고 지금 선박 같은 경우에도 디젤유라든지 하는 부분을 사용하기보다는 태양광으로 보내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경제 자체도 지금 보면은 에너지 경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소 경제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유가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을 먼저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란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란이 지금 핵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압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지금 제재를 계속 좀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선박들 중에서 PB사의 유조선이 요즘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국계 유조선인데요. 지금 PB사의 유조선이 이란 해협을 진입을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이란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얘기 자체는 예전에도 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유조선의 피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영국의 이제 PB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연해에 지금 선박을 지금 피신을 시켜놓고 있는 네. 단계인데 이런 얘기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석유를 아무리 생산을 하더라도 공급을 하기가 좀 힘들겠네? 라고 하는 부분에 공급 제한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이 여름철입니다. 그렇죠? 여름철에 그렇죠. 오는 손님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장마님이 좀 오시고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제 허리케인이라든지 태풍이 굉장히 그렇죠. 빈번하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번 주에 뭐 태풍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단 있고요. 근데 태풍이 또 묘하게 지나가는 것이 원유 생산지대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유 생산지대로 또 태풍이 지나가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뭐 가동 자체가 일단 좀 불편해질 그렇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태풍 피해가 생긴다면은 이 부분도 공급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가 일단 맞물리게 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게 되면 유가 부분은 쉽게 한 60불 정도는 넘지 않겠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러시아도 지금 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네. 러시아의 이번 7월 달에 첫째 주 생산량이 1,079만 배럴이 일단은 나왔는데 이 수치 자체가 보니까 6월 평균 대비해서 한 11% 정도 공급을 또 감소시킨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오펙에서의 내년까지의 감산 얘기들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 자체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유가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40불이 하단이고 75불 정도가 이제 상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번에 60불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니까 네. 차트상으로 조금 묘한 움직임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유가가 5월달에서 이제 7월달까지 일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다가 10월달 반등 자체가 계속해서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일단 60불을 넘어서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서 유가가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한 이전 고점 수준인 거의 한 7, 8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예전에 유가 그 감산 얘기가 나왔을 때 한 4개월 동안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맞아요. 요즘도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감산 계속해서 규모가 뭐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 누가 기대를 했는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이제 그렇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얘기는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이제 오펙에서 이제 수요 지금 생산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 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급락을 하니까 곧장 뉴스플로어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더 많이 감산할 걸로 예상을 했는 모양이다. 그랬으니까 이게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지금 오르는 부분은 또 뉴스플로어를 보면 예전에 감산했는 효과 자체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시장 분석보다는 여러분들이 가격 흐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 게 중요해 네. 보이고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전에 고점이 한 75불 이상 한번 오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기본적으로는 공급 부족에 공급단이 좀 제한되는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70불 이상 한번 슈팅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부분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는 미중무역 갈등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미중무역하고 갈등하고도 관계없고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화석 연료의 뭐 사용의 어떤 증가 뭐 이런 부분을 내세웠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말로는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유가 제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에도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우리가 일본과 이제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권에 있는 업종군이고 뭐 좋게 볼 수 있긴 하지만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제 변동성이 덜하고 유가의 이런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올라서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의 관심 어느 정도 유효하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해서 사실 이제 뭐 수요 둔화라든지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또 밀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이제 격화가 됐던 가장 주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석유를 결제를 할 때는 뭘로 결제를 하죠? 달러.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결제를 해주면 걔들이 안 받아주니까 네. 달러로 결제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요즘 위엔화로도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제 자국에서 원유를 캐내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중동 안에서의 미국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이제 석유를 구매를 할 때 각 나라들이 전부 다 달러화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의 기축통화의 어떤 강세 자체, 유지 자체, 위상 자체가 지켜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석유를 위엔화로 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우디에서 그걸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동에 대한 패권 자체가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으로 좀 건너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사우디도 한번 때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동을 계속해서 때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동의 석유 패권 자체를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 편을 들지 중국 편을 들지 중동 국가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한쪽 편을 들더라도 유가의 공급 자체는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유가의 공급 이슈 자체는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지속이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냥 말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공급단이 조금 제한되니까 유가가 좀 오르고 있고 그러면 봐도 되겠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 이제 한국경제TV 시청자분들이 아니죠.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좀 봐야 그렇죠. 되겠죠. 수치가 어떤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한데요. 이번에 원유 재고 부분을 보니까 원유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일단 보였어요. 지금 총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813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는데 네. 요게 이제 813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면 느낌 잘 안 오시죠,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공급단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한 410만 배럴 정도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2배가 지금 감소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유 재고의 감소 속도 자체가 총 원유 재고의 감소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다시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유가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서 재고량이 이렇게 감소할 줄은 시장에서도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재고가 감소를 하면은 공급단의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네.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심각하다라는 얘기는 유가의 상승폭 자체가 상승룸 자체가 더욱더 열릴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정제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정제유 부분이 한 369만 배럴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은 한 80만 배럴 정도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 가까이 더 감소했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재고 자체의 감소 속도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 유가는 상당 기간은 조금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유가 상승으로 자극받는 업종군 대표적으로 사실 정유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유가 상승에 피해를 보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유가 관련된 피해주들은 저는 크게 지금 신경을 안 써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여기저기서 맞다가 여기서 한 군데에서 더 맞는다라고 해서 아, 뭐 그게 얘가 큰 영향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항공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항공사들은 비행기 띄우려면 기름으로 가니까 물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름값 오르기 시작을 하면 항공사들이 타격이 심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이제 이슈들이 그렇죠. 있죠. 벌써 항공사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도 벌써 한 대 맞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 들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조만간 이제 홍수 피해라든지 하는 부분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주가가 지금 오르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한 대 또 맞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 일본하고의 관계 일본 자체가 또 갈등.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항공사들이 또 한 대를 맞았는데 여기서 유가를 한 대 더 맞는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게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의 선별 과정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유가 부분에 피해주가 지금 생겼다라고 해서 아마 파실 분들은 예전에 일본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은 뭐 지배구조 부분에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일정 부분 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피해주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수혜주들도 가만히 보면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정유사들이 이제 수혜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전혀 못 올랐거든요. 못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피해주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호재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 안에서 그러면 가장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제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비겁한 변명을 하나 더 엮어서 지금 당장 볼 건 아니다. 지금은 당장 봅니다. 지금 당장 보는데 약간 비겁한 변명을 하나 더 엮을 수 있는 SOE를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비겁한 변명을 엮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SOE이 배당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금 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으로라도 충분히 그렇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네. 종목이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 부분이 하락을 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석유를 가장 싸게 가지고 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SOL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이슈가 하나가 있죠. 아람코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L이라든지 뭐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는 GS 같은 경우 요 세 종목 안에서도 모양을 가장 잘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SOL이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좀 관심을 가져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하고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 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뭐 긍정적인 흐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S51 배당에 대한 또 모멘텀도 있는 만큼 지금 추세를 좀 돌려세우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또 관심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준혁 파트너와 함께 유가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